도로에서의 작은 실랑이가 큰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사건의 출발점이 혼의 지나친 경적 소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크락션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혼은 꼭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얄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부질없는 소리일 때도 있고 졸음운전을 깨워주는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멋진 효과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악기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절묘한 혼소리는 영화 1000mm에서 장만옥이 잘못 누른 혼소리입니다. 마음은 내절하지만 속절없이 끊어져 가던 이교와 소군의 인연을 그 잘못 울린 혼소리가 다시 이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혼소리는 영화 은힌지대에서 여주인공 레이첼이 울린 혼입니다. 직장과 아예 학교까지 늦게 된 레이첼은 마지막 남은 고객마저 잃게 됩니다. 빨리 가려고 선택한 고속도로는 더 막히고 막힌 도로를 겨우 빠져나오자마자 앞을 막고 있는 트럭 때문에 또 더 늦어집니다. 결국 레이첼은 쌓인 스트레스를 혼소리에 담아 앞차에 날립니다. 그런데 앞차의 트럭 운전자는 전날림이 보복살인으로 2명이나 죽였고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레이첼을 따라갑니다. 전날 묻은 핏자국에 남은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차분한 여주로 예의 바른 혼사용법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레이첼은 트럭 운전자에게 또 한 방 날립니다.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바쁜 사람 생각도 해줘야지 라고. 레이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트럭 운전자는 절벽 끝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듯한 사고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바쁜 길을 방해했군요.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멍한 상태였다고. 그리곤 자신에게도 사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의미를 알 길이 없는 레이첼은 단칼에 자르고 맙니다. 나는 사과할 게 없다고. Well, I don't think that's really true of any of us now, is it? But that's where we are in this world today. We seem to have developed a fundamental inability to apologize to anyone for anything. 트럭 운전자는 참고 참았던 속내를 끝내 드러냅니다. I don't even think you really know what a bad day is.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암시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But you're gonna find out. 이어지는 영화의 모든 장면은 트럭 운전자의 끔찍한 보복으로 이어지고 레이첼은 진짜 지옥의 맛을 보게 됩니다. We got your statement, so you are free to go.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씬에 또 하나의 혼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레이첼 자신의 내면을 향한 혼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동성한 아들 카일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를 던집니다. Good choice. 대부분의 보복운전 로드레이지는 소통의 실수 때문에 발생합니다. 레이첼이 트럭 운전자의 상태를 알았더라면, 레이첼이 힘든 순간을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더라면 상황이 그렇게 흐르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의 면대면 대화에서는 아이 컨택을 포함해 오감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차와 차의 소통에서는 아이 컨택은 고사하고 상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장만옥의 혼이나 레이첼의 혼이나 둘 다 소리 그 자체는 빵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의 길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리값 그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소리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모든 로드레이지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냥 참으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무작정 참기만 한다면 세상은 더 암울해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병에 걸렸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상대의 상태를 최악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앞차가 가지 않으면 차 안에서 자나? 심장마비인가? 뇌졸중인가? 차가 퍼졌나? 전기차에서 방전된 건가? 사실 이런 상상은 거의 실제로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딘가를 가리고 길을 나선 차가 가지를 않는다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다음 수순은 도와줘야 하나? 내려서 살펴볼까? 내가 차를 빼줘야 하나? 아니야, 내 갈 길이 급한데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그냥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겠죠. 아니면 앞차의 상태를 돌아보기 위해 노크하듯 혼을 톡톡 치거나, 만약 나라면 if I